멸공. 안녕하세요, 우짜라고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상승 그리고 그 상승장에 대출까지 받아서 무리한 투자를 하고 계시는 우리 많은 일찍 투자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지금의 투자가 정상적인 투자인지, 지금의 코스피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코스피 지수가 꾸준히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 게 아니냐 하고 반가워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상승이 반드시 좋은 신호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흐름은 약간의 거품, 즉 빚으로 만들어진 착시 상승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상승세를 자세히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아니라 내국인의 신용거래, 즉 빚을 내서 투자한 자금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사 신용융자 잔액은 이미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기 자금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 주식을 사고 있다는 뜻이죠. 그만큼 시장의 상승이 탄탄한 실물 기반이 아니라 레버리지에 의존한 불안정한 상승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위험 신호로 봐야 한다는 거죠. 요즘 환율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고 생활 물가가 높아집니다. 기업들도 원자재를 비싸게 들여와야 하니 원가 부담이 커지고 수익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기업의 실질 이익이 줄어드는데 주가가 오른다? 그건 진짜 상승이 아니라 거품으로 인한 착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즉, 시장이 실제보다 더 좋아 보이는 허상일 수 있다는 거죠. 기업은 매출이 늘지 않고 영업이익도 늘지 않고 있는데 주가가 상승한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현재 물가는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체감적으로 급등하는 수준입니다. 외식비, 교통비, 전기요금, 가스비 등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은 항목들은 이미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은 환율 때문에 금리를 쉽게 내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 가운데 빚으로 투자한 개인들은 이자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정해집니다. 조금만 금리가 오르거나 주가가 흔들려도 신용으로 투자한 분들이 연쇄적으로 반대 매매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지금 시장은 이미 버블이 폭발하기 직전의 팽창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수출이 늘어 주가가 오른다고 보도하지만 이 역시 단면적인 시각입니다. 환율이 오르고 있고 관세가 25%인데 수출이 늘어나요? 언론은 어떤 근거로 저런 엉터리 기사를 쓰고 있습니까? 환율이 올라서 달러 기준 매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 기업의 원가 구조는 훨씬 악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100달러를 벌더라도 환율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면 원화 기준 매출은 17%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자재와 부품, 에너지 비용도 모두 달러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질 이익은 거의 하나도 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의 이런 엉터리 가짜뉴스로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죠. 이는 팬더멘털이 아닌 심리적 거품의 결과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구조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장기적으로 한국 시장에 머무르기보다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트레이딩 자금에 불과하다는 거죠. 즉,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의 실질 가치보다는 단기 수익 기회만 노리는 상태이며
이들이 빠져나간 이후 남은 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빚과 리스크 뿐입니다. 코스피 상승의 허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주식은 제로섬이죠. 누군가가 돈을 벌면 반드시 돈을 잃는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누구나 희망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투자합니다. 그 돈을 버는 사람이 나 자신일 거라는 착각을 하면서 말이죠. 겉으로 보면 코스피가 오르고 있으니 경제가 좋아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의 주가 상승은 실물 경제의 개선이 아니라 빚으로 만든 수요가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즉, 신용으로 끌어올린 주가이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시장은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빚으로 투자한 개인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게 되고 그 순간 신용은 빠르게 줄고 주가는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블의 붕괴 메커니즘입니다. 환율 상승도 문제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 위험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즉 한국에 투자했다가 주가가 오르더라도 환율이 오르면 달러로 환산했을 때 이익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오히려 자금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시장의 유동성은 줄어들고 남는 건 내국인의 빚뿐입니다. 물가 역시 이미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면 국민의 실질 구매력은 떨어집니다. 지갑은 얇아지고 소비는 줄어들죠. 결국 기업의 매출은 줄고 그 영향은 다시 주가로 되돌아옵니다. 즉, 지금의 상승은 일시적인 반짝 효과일 뿐 오래 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주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고 물가까지 오르는 지금의 상황은 겉으로만 호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이 점점 가난해지는 구조입니다. 외국인은 떠나고 내국인은 빚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코스피 상승의 진짜 민낯입니다. 결국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외국인의 투자 유입, 실질 기업 이익 증가, 물가 안정, 그리고 환율 안정이라는 4개의 축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오르고 물가는 치솟으며 내국인들은 빚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코스피 상승은 결코 건강한 상승이 아닙니다. 지금의 시장은 거품이 부풀어 오르는 단계죠. 즉, 껍데기는 커지지만 그 속은 점점 비어가고 있는 구조로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누군가에게는 기회죠.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들어갈 돈을 주식판으로 옮겨서 국민들의 재산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서울에 집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바카라판 같은 한국의 주식판에서 조금씩 본인들의 재산이 녹아나는 걸 못 느끼면서 점점 개미지옥으로 빠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할 겁니다. 멸공